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DKU 인재 전형이 있고 이원화 캠퍼스 운영이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는 단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의 죽전 캠퍼스에는 다양한 단과대학을 배치하여 정보, 기술, 문화 콘텐츠의 특성화를, 천안 캠퍼스에는 의료 관련 학과 및 여러 외국어 계열의 학과를 배치하여 생명과학, 외국어 교육이 특성화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캠퍼스에 따라 학과가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어떤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와 함께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단국대학교의 인재상에 관해 분석하신 콘텐츠를 통해 단국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선발하려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게시글이 작성된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였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이러한 인재상은 생활기록부 및 면접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국대학교의 전형별 평가방법 자료입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전형계획이 아니라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전형계획을 공지하였는데, 그렇다면 단국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2023학년도의 주요사항은 25페이지에 해당하는 파일이 모든 내용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번 포스팅에 이를 모두 첨부할 수는 없기에 전형별 평가 방법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서의 주요 변화사항은 전형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 이 팀장이 최대한 202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 요강을 보며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입시에서의 변화를 직접 정리해 주요 변화 분석 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전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교과 우수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변경되어 해당 전형만 운영하고 있고, 천안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두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단국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기소개서가 없는 산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여전히 활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실기실적 전형 평가 방법에서 일부 바뀐 사항이 있는데, 이는 주요 변화 분석을 하기에 앞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다른 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해당하는 뉴뮤직과는 1단계는 교과 30%, 실기 7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30%에 2단계 실기 70%를 반영하는 단계별 전형에서 교과 30%, 실기 70%로 일괄 합산하는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시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에서도 뉴뮤직과는 1단계는 수능 30%에 실기 7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30%에 2단계 실기 70%로 신입생을 선발하다 수능 30%, 실기 70%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에서 무용과와 음악학부는 수능 30%, 실기 70%에서 수능 20%, 실기 80%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두 이원화 캠퍼스의 인원을 합쳐서 정원 내 전형의 인원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캠퍼스의 인원을 통합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단국대학교는 정시 모집의 인원이 26명 줄어들어 수시 모집으로 24명 이동하였으나 수시 60%, 정시 40%의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도 인원이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증감 추이는 캠퍼스별로 인원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를 나누어 정원 내 전형별 인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학생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었고,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인원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세부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학과의 인원은 줄어들고, 공과대학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났고, 물론 수시와 정시를 더한 전체 모집 인원 자체가 바뀐 학과는 없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대신 정시 모집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과대학이 신입생을 다른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더 많이 선발한다는 것은 곧 학과에 관한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니, 여러분들은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진학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및 관련 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꾸준히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기계공학과와 음악학부의 피아노 전공이 정시 나군에서 정시 가군으로 이동하였고, 무용과에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 모두 정시 나군에서 사라져서 수시 모집이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천안 캠퍼스는 전체 캠퍼스 인원을 통합하여 살펴본 것과는 반대로 학생부 종합 DKU 전형이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고, 공공보건과학대학이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의생학과에서는 학생부 종합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각각 한 명씩을 선발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학생 전형으로 모든 인원이 이동했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의 세부 모집 인원을 첨부한 사항은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단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추천 인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죽전 캠퍼스는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장 추천과 고교당 8명 제한이라는 지원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학년도의 전형 계획에는 고교당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얼추 고교당 8명 정도의 인원 제한을 하면 대부분 인원 제한을 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명목도 유지하되 현재 학생들이 지원하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의 입시 전형 계획을 세우는 2021년 4월경에 전년도인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한 학교에서 8명 이상의 인원이 지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같은 라인이 국민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을 보니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다시 2023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계열별로 반영 교과 및 비율이 다릅니다. 다만 전학년이 성적을 고르게 반영하며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천안 캠퍼스의 인문자연 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완화되어 수험생이 부담을 덜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의 계열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본인이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자신이 있다면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 어느 정도는 소신 있게 상향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캠퍼스의 의학 계열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왜 간호 계열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 비율은 있으나 의학 계열이 수능 최저 학력 충족률이 없을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아마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의학 계열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천안 캠퍼스에서는 원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탐구 과목으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되어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약학 계열이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선발 전형의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고 의학 계열에서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전형은 모두 정원 외 전형으로 정원 외 전형은 원래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편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의 약학 계열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선발 전형에서 2022학년도에 신설된 약학과는 서류 100%의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 수학 필수 포함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3명을 선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약학과의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작년과 달리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새로의 의예과 학생 2명과 치의예과 학생 1명을 선발하며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로 평가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 수학 필수 포함입니다. 또 단국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은 서류에서 학업 역량을 40%, 전공 적합성을 40%,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을 20% 평가하는데 이는 2021학년도에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로 평가하던 것과 비교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전공 관련 역량이 높은 학생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두루두루 보이며 다소 통일성은 없지만 많은 양의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했던 학생보다 활동이 빈도는 비교적 적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뚜렷하고 임팩트 있는 색채의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이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학업 역량의 측면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는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특히 전공 관련 교과의 성적이 좋으면 말할 것도 없이 금상첨화입니다. 또한 단국대학교 입학처 측에서는 수상기록을 전공 관련 활동에서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니 수상기록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전공 관련 역량을 많이 평가한다면 진로가 바뀐 경우 지원에 확실히 불리해지는가를 묻는 학생 및 학부모님이 많으셨는데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꿈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나 바뀐 진로에 대해 연계 심화 활동을 수행하여 진로 변경 계기 및 해당 과에 진학했을 때 확실한 의지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드러내면 됩니다. 단국대학교에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1학년 때 사회학과 및 철학과를 희망하다 성적 상승 및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경영학과로 진로를 바꾼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마케팅 또한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1학년 때는 사회학 철학 위주의 생활기록부에서 2학년 때 조금씩 마케팅과 그 전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다 3학년 때는 사회적 마케터로 진로를 구체화하여 합격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은 2022학년도부터 논술이 비중이 10% 늘어나 논술 70%, 교과 30%를 반영하며 단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논술 성적이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문제를 3개, 자연계열은 과학 논술 없이 수학 통합교과형 문제 2개를 출제하는데 단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특히 모의 논술과 본시험이 연계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이전 회의 기출 및 강평 영상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의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할지,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 어떤 세부 과목이 강조되어 출제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서 체육교육과는 기존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각각 50, 30, 20, 30의 비율로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과목 중 상위 과목이 성적을 반영하였는데 2023학년도부터 각각 40, 10, 20,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수학과 탐구를 모두 필수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할 시 10% 가산점을, 과학 탐구를 응시할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국사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단국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100분위를 활용하지만 의학, 약학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역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100분위 표준 점수의 차이에 대해서 석 소장님께서 국민대학교의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하신 바 있으니 이를 통해 수능 반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권합니다. 단국대학교를 지망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 및 전공 공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